안녕하세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사 담당자 정인재 행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대전 유성구 연구단지 내 본원이 위치해 있으며 대구, 광주, 판교에 지역센터가 있습니다. 연구원 홈페이지와 대표 번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3개의 기관 SNS를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 각종 기관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1976년 설립된 이후 45년간 대한민국 정보통신산업 성장을 이끌어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국책연구기관으로 박사급 연구원 1,100여 명을 포함해 인력 규모가 총 2,300여 명에 달하며 연간 R&D 예산은 6,300억 원 수준입니다. 연구원은 국가의 신가치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 신시장 개척 등의 국가의 국력 신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정보통신을 포함한 광범위한 디지털 혁신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의 인공지능 분야, 차세대 방송 서비스와 5G 등 통신 미디어 기술 분야, 초연결 통신 및 지능화 융합 연구 분야, ICT 소재, 부품, 창의 연구 분야 등이 있습니다. 연구원 채용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채용 절차는 직종별로 상이합니다. 연구직과 기술직은 서류 접수 후 서류 전형, 전공 면접, 종합 면접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행정직과 실무직은 서류 접수 후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종합 면접으로 채용 프로세스가 진행됩니다. 출연형 공동 채용을 실시할 경우 행정직과 실무직은 채용 절차가 변경될 수 있으며 채용 기준 개정 등으로 채용 절차는 변경될 수 있기에 지원 시점, 채용 공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 채용 방법은 공개 경쟁 블라인드 채용으로 진행되며 장애인 및 취업 지원 인력 등의 경우에는 공개 제한 경쟁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지원 자격으로는 공통 지원 자격 요건과 직종별 세부 지원 자격을 두고 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 사유와 연구원 인사 규정 제10조의 임용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해외여행의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고 비임연자 등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남성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이 없는 자, 임용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입니다. 직종별 지원 자격으로는 연구직은 석사 이상 학력 제한을 두고 있으며 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의 SCI급 논문 혹은 이에 준하는 국제학술대회 발표 논문 실적 1건 이상 보유자로 제1저자 및 교신 저자에 한합니다. 기술, 행정, 실무직은 학력에 무관하게 지원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원 채용 기준 개정 등으로 지원 자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지원 자격 또한 채용 공고 시 지원하고자 하는 직종별 지원 자격을 정확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원 채용 지원 시 우대 조건으로는 취업 지원 대상자와 장애인으로 이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관련 법령 및 연구원 채용 기준에 의거 부가점을 채용 프로세스별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 신입사원 초봉은 안료 기준으로 약 4천만 원이며 관련 경력에 따라 연봉은 개인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구원 복리후생으로는 연구과제 참여 등의 연구수당 인센티브 제도, 시간제 학위과정 운영,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숙사 및 직장 어린이집, 기타 원내 편의시설과 복지카드 지급 등이 있습니다. 정규직 채용은 연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채용 시기 등은 기관의 일정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보통 2, 3월 입사자, 7, 8월 입사자로 하여 상하반기로 채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대사항은 중복 적용하여 가점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취업 지원 대상자는 관련법 및 연구원 기준을 적용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 항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별도로 없으나 지원서 작성 시 항목별로 가이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연구실적물 제출 시 별도의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라인을 공고문의 붙임 파일로 첨부하여 안내드리고 있사오니 지원 시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는 블라인드에 유배되지 않도록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서 작성 시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 경험은 땡땡 학교로 표시하여 작성토록 가이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경력, 경험사항은 블라인드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직도 석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석사기간이 4년, 5년 되었다고 모두 인정해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구원 연봉상정 기준상 인정하고 있는 연수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애트리에 올해 7월 연구원으로 입사하게 된 김윤형이라고 합니다. 제가 속한 부서는 인공지능연구소 산하 지능정보연구본부 내 복합지능연구실이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음성과 영상을 함께 활용하는 복합 인공지능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 입사하기 전에는 대학원에서 컴퓨터 비전과 영상 처리를 연구해 왔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졸업 후 곧바로 애트리에 입사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일반 기업이나 포닥 경력은 따로 없었습니다. 제가 박사과정을 시작했던 지난 2016년도에 우연한 기회로 애트리와 공동연구 과제를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같이 과제를 수행하면서 애트리 연구원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상당히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특정 연구 주제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에 초점을 두었다면, 애트리에서는 근본 기술을 응용하여 현실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원 기간 동안 저는 애트리와 과제를 함께 하면서 많은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애트리 입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트리 지원 시점에 저와 함께 연구했던 부서에서는 TO가 나오지 않아서 채용 공고문을 보고 저의 세부 연구 분야와 가장 일치도가 높은 모집 분야를 선택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의 지원 자격이 충족되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연구직의 경우 지원 요건으로 주저자 논문 실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SCI 2급 저널 또는 애트리에서 별도로 인정하는 국제학회 논문 실적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전 채용 공고를 참고하시되, 세부 지원 요건은 매번 조금씩 변경될 수 있으니 지원하는 시점의 채용 공고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애트리 연구직 채용 프로세스는 서류평가, 전공면접, 종합면접 순으로 진행되며 각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인 서류 전형에서는 자기소개서를 비롯하여 애트리 주요 평가 요소인 창의와 도전, 소통과 협력, 그리고 변화와 혁신 등에 대한 지원자의 경험과 자질을 묻게 됩니다. 해당 항목들은 지원자의 논문 실적이나 연구 수행 내용 등 객관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원자의 경험이나 성취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는 식으로 서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공 면접입니다. 전공 면접은 지원자가 제작한 발표 자료를 활용하여 발표 및 질의응답을 진행하게 됩니다. 발표 자료는 지원자의 실적과 직무 적합성이 두드러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질문이 들어올 수 있으니 비교적 오래전에 수행했던 연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리뷰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종합면접입니다. 종합면접에서는 인성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지원자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전공 면접에 비해 질문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약간의 순발력은 필요한 것 같고, 시간이 되신다면 브레인스토밍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애트리의 인프라는 크게 물적 인프라와 인적 인프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물적 인프라는 인공지능 분야를 예로 든다면 병렬 연산을 위한 GPU 서버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현재 애트리의 GPU 서버 장비는 별도의 대형 공간에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데요. 각 서버가 개인별로 독립적으로 할당되기도 하고, 필요시엔 여러 서버를 클러스터화하여 사용할 수도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딥러닝 관련 토픽을 다룰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적 인프라인데요. 애트리 구성원의 대부분은 연구 경력과 내공이 상당한 분들이어서 연구적으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적 환경을 프로그램으로 만든 사례도 있는데요. AI 아카데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원내 연구원 또는 외부 전문가 분들이 비교적 신생 학문인 현대 AI 관련 내용을 교과목 형태로 제작해 강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최신 기술 트렌드를 잘 팔로우할 수 있는 환경도 애트리의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애트리의 업무 환경이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업무 환경과 관련해서는 행정 지원 시스템이 전자식으로 잘 갖추어져 있어서 편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트리가 정출연 중에서도 대규모 기관에 속해서인지 행정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공을 들이는 것 같습니다. 연구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편이고, 연구자분들은 기본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연구하지만 팀워크가 필요할 때에는 그룹 단위로 협력하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에 애트리는 자율 출퇴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2주 단위로 하여 근무 시간을 정산하기 때문에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애트리 입사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애트리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것이 본인의 가치관과 맞는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애트리는 기관의 특성상 산, 학, 연 중에 연에 속하는데요. 산업계는 이윤이 창출되는 제품을 개발하는 곳이고,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면 애트리와 같은 정부 출연 연구소
부서는 회사와 학교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실패 확률이 큰 고위험성 연구이거나 국가적으로 도움은 되지만 큰 이윤이 창출되기는 어려운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가 속한 부서의 예를 들어드리면 음성인식 기반 발음평가 기술을 기반으로 비대면 영어 학습 프로그램,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한 한국어 말하기 연습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기술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 기술적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에트리의 연구 방향성이 마음에 들고 경험해 보고 싶으시다면 에트리에 꼭 지원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